앉아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김남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 김영길 과장님께서 토론자로 당초 오시기로 되셨는데 지금 저희 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해서 지역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반년이 넘도록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약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 각국은 거리두기 또 지역 봉쇄 등의 대처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고분분투하지만 아직도 지금 재유행에 저희가 또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삶을 위해서 미래 사회의 질병 위협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진짜 절실한 때이고요. 우리 지금 2020년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의 이 신종 전염병의 출현에 의해서 경제 위기 그리고 의료 체계의 붕괴 그리고 각국의 사회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K 방역이 좀 세계적으로 모범 방역 국가로 또 인정되면서 우리나라는 독일, 뉴질랜드에 이어서 코로나19 안전국가 3위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지난 2월에서 4월 1차 대유행 시에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지만 저희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진압했던 대구 경북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2월 19일 경북의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집단 발생 그리고 564개의 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이로 인한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 개소 그리고 6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등 숨가쁘게 달려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지역 감염이 줄어든 지금 6월에는 저희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의 상황 극복과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해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학계 의료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신종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서 지금 코로나19 대응 연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생활권을 같이 하는 대구와 저희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구의 무증상 경증 환자는 우리 도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치료하고 또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도는 중증 환자를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코로나19 대응 진료 협업 체계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예방, 면역력 확보, 건강 돌보기 등 위생과 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 패턴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 온 헬스 비대면 건강 증진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비대면 건강 증진 사업의 기업과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축적되고 생산된 대구 경북의 건강 통계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서 530만 대구 경북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과 길라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경북 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한창인 지금 2020년도에 묵묵히 구축될 건강 데이터에 관심이 더 가는 이유는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요구되거나 반영되어야 할 주민 건강 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100년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보건사업의 통계 자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데이터를 생산, 분석, 연구하고 그리고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협력 체계와 소통 체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교육, 환경, 외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협력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융합 전략과 그리고 연계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한다면 지역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제언해 봅니다. 지금 최근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상당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지금 복지부도 1, 2차관으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고 그리고 권역 질병 센터가 지금 5개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대구시에는 지금 국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북도에도 감염병 관리과가 신설되고 시군 내 역학조사팀이 신설됨으로써 조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이고 그를 위한 우리 협력 연계 체계가 더 절실한 때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시민건강놀이터센터장이신 황태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2가지 그리고 또 2가지 그래서 전체 한 4가지 정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종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대구시 차원에서의 연계 협력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훈에서 이런 연계 협력들이 일회성이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이제 반성을 해주셨는데요. 대구시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 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각 세부 주체들 입장에서의 연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성과는 또 협력의 그런 결과는 더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계 협력이라는 상황에서 전 늘 이제 마음에 걸리는 단어 하나가 활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활용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마치 달면 삼키고 이제 어느 순간 쓰면 뱉는다 이런 느낌처럼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간에 또 이런 단체 간에 조직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체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그 상대방 사람을 활용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협력의 결과들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런 활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 게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런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김종현 교수님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여주셨던 어떤 정보의 공유나 또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한 그런 이제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주 다급하게 협력을 외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협력을 하는데 그런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협약 체결 이런 절차들입니다. 그런데 그 협약 체결의 내용들은 실제로 이제 그 상황에서 다급하게 필요했었던 그
구체적인 사안만 담기는 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협약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협약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다급했던 상황들이 종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달면 삼키고 그 이후에 망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진정한 이 서로 사람 간에 또 아니면 조직 간에 어떤 상승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누구나가 다 협약은 하는데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협약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직 간의 협력 관계 또 협약을 하는 이런 걸 대하는 우리의 어떤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또 입장을 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서류나 아니면 구호에 그치는 그런 협약보다는 차라리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시민건강 놀이터도 이제 2017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아마 시민건강 놀이터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개소한 지 올해로 이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께 이제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체험형 건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688-299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놀이터에서도 지금 자료집에는 2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기관과 더 협약을 맺어서 총 30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나면 그런 이 협약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협약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협약 당시의 그 업무 담당자 그리고 또 업무 내용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긴 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같이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서류가 아닌 현실로 이렇게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